이 한남 뉴타운,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이 두 개, 이 세 개, 그 다음에 남산까지의 수혜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용산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의 개발 계획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산 안에서도 13년 만에 다시 추진하는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주변 지역은 황금알을 낳는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데요.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봤을 때 13년 방치된 후에 다시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바로 제2의 한남 뉴타운이 생길 수가 있는 지역인데요. 어떤 지역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이 구역 자체가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습니다. 세부 계획과 이 중에서도 대장 구역은 어떤 구역인지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될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도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서울역 아래쪽이죠. 서울역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서울역하고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산 아래쪽으로는 바로 용산공원도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입지가 상당히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입지가 이렇게 좋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다가 요번에 다시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용산 후암동이죠. 최고 30층 아파트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해산이 됐죠. 근데 묶여 있었을 당시에 이쪽 지역의 경우는 18층이죠. 최고 18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 바뀐 계획을 보면은 몇 층까지? 바로 30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끔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용산구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32만 제곱미터죠. 이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재정비안을 마련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존 특별계획구역을 보면은 3개의 구역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계획구역 재정비안을 보게 되면은 5개 구역으로 늘렸고요. 그 전에는 평균 12층이었습니다. 평균 12층에 최고 층수를 보면은 18층이었는데 이게 몇 층으로 변한다? 바로 30층이죠. 이 30층으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 12층도 보시면은 분할 개발을 했을 때에는 13층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봤을 때 13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고 요번에 재시동을 걸었죠. 제2의 한남 뉴타운이 생기나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처음 특별계획구역이 추진이 됐을 때에는 2010년도죠. 2010년도에 처음 추진이 됐다가 2015년도에 최종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됐다? 방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특별계획구역이 해지가 되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그리고 올해 2023년도죠. 23년도까지 계속적으로 방치가 되어 있다가 올해 하반기에 다시 추진이 되고 있다. 그만큼 13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도는 어떻다? 바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에는 13년 만에 다시 추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완벽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바로 후암 특별계획구역이 있죠. 특별계획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남산,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용산공원, 서울역 바로 중심축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한남 뉴타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남 뉴타운을 보시게 되면은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이렇게 구역이 있습니다. 1구역은 말 그대로 해지가 됐기 때문에 2구역부터 5구역까지 지금 순차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도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추진이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한남 뉴타운의 경우는 바로 한강변이죠. 한강변을 끼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끼고 있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지금 남산을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산공원, 자연환경을 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한남 뉴타운에는 없고 바로 이 특별계획구역에는 있는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서울역이죠. 서울역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서울을 대표하는 바로 다중역세권, 그 다음에 서울역 북부 역세권, 업무지구가 만들어진다라는 점이죠. 한남 뉴타운의 경우는 말 그대로 주거 단지입니다. 하지만 이 특별계획구역 바로 옆에 서울역에는 업무 단지가 만들어지면서 GTX 노선이라든가 다양한 전철 노선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가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이 특별계획구역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시청자분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구역, 2구역 세부 계획과 이 중에서 대장구역은 어떤 구역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보시면은 특별계획구역 관한 변경 조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특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죠? 1구역부터 5구역까지 5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기존에 보시면은 32만 제곱미터죠? 32만 제곱미터 정도 면적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 바로 증감이 아니라 감축이 됐습니다. 2만 6천 제곱미터가 감축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29만 5천 제곱미터 정도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특별계획구역 4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8만 6천 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중에서 대장구역은 4구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1구역이죠. 1구역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 파란색 부분이 바로 1구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옆쪽으로 봤을 때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용적률을 굉장히 높게 받으면서 랜드마크급 건물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옆에 바로 특별계획구역으로 1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구역의 경우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어떤 점이 안타깝냐? 바로 수용 방식 개발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공공에서 추진하는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토지 수용 방식 개발하면 어떤 게 안 좋을까요? 말 그대로 내 소유권을 정부한테 넘겨주면서 개발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감정평가를 받고 나면은 토지 소유자들이 그만큼의 이익을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용 방식 개발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산이라는 입지 그 중에서도 노른자 땅에 위치하고 있는 1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용 방식 개발로 개발이 된다? 어느 정도 반대가 굉장히 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용 방식 개발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개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2구역입니다. 2구역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구역을 보시게 되면 여기 파란색 부분이죠. 이 파란색 부분이 바로 2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오른쪽 라인이 바로 한강대로입니다. 한강대로. 강남의 제2의 테란으로 만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별계획구역 2구역의 경우는 용적률이 굉장히 높게 상향이 되면서 제2의 테란으로 변화의 축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쪽의 경우는 용적률 상향이 되면서 준주거 지역이나 아니면 상업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주택이 공급이 되느냐? 말 그대로 주상복합이죠. 네. 주상복합으로 아파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보시면 용도 지역을 보면 일반 상업지역 되어 있죠. 그리고 2종과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건물 자체가 높게 올라간다라는 점을 조금 명심하시면서 주상복합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구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구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위쪽에 말 그대로 이 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바로 아래쪽에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3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동일하게 한강대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역과 동일하게 이쪽도 주상복합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종상향도 준주거 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역시 이 구역과 동일하게 주상복합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구역을 한번 보시면 4구역입니다. 4구역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4구역이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 4구역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의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4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4구역 자체가 면적이 가장 큽니다. 18만 제곱미터가 넘어가기 때문에 땅덩어리로 봤을 때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 4구역을 보시게 되면은 이 초록색 부분이죠. 이 초록색 부분이 바로 보행로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녹지축을 만들면서 남산과 아니면은 공원과 연계해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게끔 개발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보행로로 만들어지면서 구역별로 나눠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려하는 점이 이 구역별로 나눠서 개발이 되는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 바로 통합적으로 유도해서 개발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1종에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모두 다 종상향을 시킨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 내용을 보시면 단 분리 시 용도 지역 변경은 없음 이렇게 나와 있죠. 말 그대로 요겁니다. 이렇게 구역별로 나눠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개발을 하면은 용도 상향은 없어. 용도 상향을 하고 싶으면 이 구역 전체를 통합적으로 개발을 해라. 그러면은 종상향,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모두 통합해서 종상향을 시켜줘서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가 있게끔 해주겠다. 요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적으로 개발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구역은 어디? 바로 4구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구역입니다. 마지막 5구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구역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이죠. 이 위쪽이 4구역이었습니다. 이 옆쪽이 3구역이었고요. 그 아래쪽으로 5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5구역 같은 경우는 역하고 가깝죠. 숙대 입구역하고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어떻게 개발이 된다? 바로 역세권 시프트. 이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이 되면은 어떤 게 들어가죠? 바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비율이 조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옆쪽 라인이죠. 이 옆쪽 라인. 이 3구역하고 2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주상복합, 용적률을 굉장히 높게 받으면서 주상복합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5구역 안에서도 이 옆쪽 라인, 한강로와 붙어있는 이 옆쪽 라인은 용적률을 조금 높게 받으면서 건물을 어느 정도 높게 지을 수가 있게끔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임대 비율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쪽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가장 첫 번째로 맞춰야 되는 게 어떤 거죠? 투자 금액입니다. 투자 금액이 맞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투자금을 봤을 때 고액이신 분들도 있고 소액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고액이신 분들은 제가 앞서서 이제 대장구역 말씀을 드렸죠. 몇 구역? 4구역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구역 진입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지금 최소한 4구역에 진입하시려면 현금으로 약 10억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투자가 가능해. 그러면 바로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2, 3억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나는 투자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 수의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어떤 곳이냐? 용산공원 동층 라인을 주목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용산공원이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죠. 동층 라인을 봤을 때는 여기죠. 여기에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한남 뉴타운, 후암동 특별계구역 이 두 개, 이 세 개, 그 다음에 남산까지의 수혜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만큼 입지 깡패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상당히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그 지역은 저희 특강 시간에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상담은 02-749-6301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바로 전화주세요. 용산 개발 계획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남산 고도 제한 완화, 용산공원, 한남 뉴타운의 개발에 대한 수혜,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개발,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 그 다음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들,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층 라인이 아직까지는 미개발 지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정말 앞으로의 가치가 살아날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